예전에 인텔리제이 관련 단축키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댓글에 VS 코드 단축키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VS 코드 쪽도 한번 단축키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언어로 할까 하다가 그냥 타입스크립트랑 번으로 하겠습니다. 번은 그냥 노드.js 같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타입스크립트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번을 사용하게 됐고요. 번이 이닛을 해주면은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작으니까 글자들을 좀 키워줄게요. 첫 번째 단축키 커맨드 쉬프트 P 명령 팔레트 열기입니다.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르면은 여기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여기다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명령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마를 바꾸는 파일 테마랑 파일 아이콘 테마 누르면은 내려가지고 원하는 테마를 이제 골라가면서 바꿀 수가 있죠. 아이콘도 마찬가지. 아이콘을 치시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이쪽이 지금 보이는 거를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커맨드 쉬프트 P 똑같이 다시 한번 눌러서 세팅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게 될 명령어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UI에서 바꿨던 컬러 테마나 아이콘 테마 같은 게 사실은 세팅즈 JSON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추가할 거는 폰트 사이즈를 한 17 정도로 크게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저는 좀 잘 보이라고 17 했는데 18 정도로 할게요. 보통 쓸 때는 한 14에서 1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되게 자주 쓰는데 커맨드 P도 있거든요. 커맨드 P는 그냥 파일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P라고 치면은 패키지 JSON 나오죠. R이라고 치면은 리드미 나오죠. 근데 커맨드 P랑 커맨드 쉬프트 P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커맨드 P를 누르고 짝대기를 넣으면은 커맨드 쉬프트 P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냐에 따라 이제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커맨드 P 누르고 앵커 누르면은 심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심볼을 찾을 때는 앵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샵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리드미에서 이 헤더 부분 요거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검색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콘솔 로그 아니구나. 얘도 변수도 얘로 볼 수가 있네요. 앵커뿐만 아니라 메소드 말하는 줄 알았는데 변수였네요. 그래서 앵커는 변수만 나오고 얘는 마크다운 쪽도 같이 나오니까 변수 찾을 때는 앵커를 쓰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잘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P랑 커맨드 쉬프트 P 두 개 알아놓으시고 커맨드 P로 이렇게 앞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붙여가지고 써도 된다. 참고로 콜론을 붙이면은 이제 세 번째 줄로 가라. 이런 식으로 P 콜론 원하는 라인을 써주면은 원하는 라인으로 날아갑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일부러 막 해가지고 69줄 나왔죠? 커맨드 P 콜론 65번째 줄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들을 봤고요. 단축키들을.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알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맥인 경우는 옵션 키랑 방향 키를 누르면은 단어 단위 이동합니다. 옵션 키, 방향 키. 그리고 커맨드 플러스 방향 키를 하면요. 이거는 끝에서 끝으로 갑니다. 끝에서 끝으로.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는 좌우예요. 옵션도 좀 더 디테일하게는 좌우입니다. 그러면 옵션 플러스 상하 방향 키를 하면은 A라는 걸 하나 쳐놓을게요. 옵션 상하 방향 키라면은 바꿔줍니다. 자리를. 조금 다르죠? 그리고 커맨드 플러스 상하 방향 키를 하면은 끝에서 끝으로가 완전히 최상단, 최하단 이동. 이렇게 되죠. 또 뭐가 있냐면은 Shift랑 옵션을 같이 누르면 단어 단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단어 단위로. Shift, 옵션, 방향키. 단어 단위 영역 지정, 셀렉션이라고 하죠. Shift, 옵션, 방향키도 좌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Shift, 커맨드, 방향키를 하면은 완전히 끝까지 가죠. 그래서 이 Shift랑 옵션은 거의 이 이동이랑 똑같아요. 셀렉션은. Shift만 눌러주면 됩니다. Shift만 눌러주면 얘네가 다 셀렉션이 되는 거고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셀렉션은 Shift를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한 명령어를 봤는데 이제 조금 더 유용한 이 콘솔 로그라는 애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막 숫자를 매겨주고 싶거나 숫자를 매겨준다기보다 이 메시지를 전부 싹 다 똑같은 걸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커맨드 D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계속 똑같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멀티 커서를 만들어내고요. 멀티 커서도 역시 옵션으로 단어 단위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느낌표 치면은 그대로 모든 줄에 대해서 선택된 모든 줄에 대해서 나오고 Shift 옵션 왼쪽 방향키로 이렇게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중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에디티드 합시다. 수정됐다. 여기서 풀고 싶으면은 ESC 커맨드 D 다중 선택 멀티 커서 그리고 ESC를 누르면 멀티 커서 취소 멀티 셀렉션 취소 이렇게 쓸게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사실 거의 빔을 붙여서 쓰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커맨드 쉬프트 점이었나? 여기 있다. 뭐가 뜨는데 왜 뜨는지 모르겠죠 잘. 이거는 변수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펑션도 좀 만들어 볼게요. 펑션도 한 2개? 두 개가 아니죠. 4개. 그 다음에 커맨드 쉬프트 점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선언한 변수나 함수들을 이거로 다 볼 수가 있으면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되게 긴 경우에 혹은 뭐 함수나 변수가 많은 경우에 편하겠죠.
커맨드 시프트 점 선언된 모든 변수 및 함수 보기. 커맨드 시프트 점 선언된 모든 함수 변수, 현재 파일에서 선언된 모든 함수 변수 보기 및 이동.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죠. 참고로 이동은 방향키로 하는데 방향키가 아니라 컨트롤 N으로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N이 다음 넥스트니까, P가 이전 previous. 그래서 컨트롤 N과 P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이동은 대부분 컨트롤 대체 가능.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가능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N과 P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건 알려드릴게요. 또 에디팅 할 때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커맨드 F 같은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find 헬로를 찾아가지고 엔터 누르고 이동할 수 있죠. 다음 거로. 근데 커맨드 R을 누르면 안 되네. 커맨드 E를 누르면 안 되고 F. 이건 잘 모르겠네요. 바로 치환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커맨드 R 눌러도 안 나오네요. 그럼 커맨드 E나 F를 누르면 이 찾기가 나옵니다. E랑 F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열어가지고 헬로우를 헬로 222 하고 엔터를 눌러서 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씩 바뀌죠. 근데 여기다가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한 방에 다 먹습니다. 그죠? 다시 뒤로. 여기서 커맨드 엔터 누르면 한 방에 다 바뀝니다. 다시 해볼게요. 커맨드 F 찾기, 그리고 여는 건 모르겠는데 단축키를 어떻게 열까요? 나오진 않네요. 그냥 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ESC로 꺼주면 됩니다. 커맨드 플러스 F 찾기. 리플레이스도 가능. 모두 바꾸기. 이렇게. 또 이제 좀 자주 쓰는 게 이 커맨드가 아니라 터미널 키고 닫는 거예요. 터미널 키고 닫는 단축키는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 백틱입니다. 터미널 토글이 껐다 켰다죠. 스위치처럼. 단 주의할 점은 OS나 환경에 따라 한영키가 눌려 있으면 안 먹을 수 있음. 뭔 말이냐면 지금 컨트롤 백틱을 누르면 이렇게 계속 껐다 켜졌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는 백틱이 이 원화로 나옵니다. 한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건 컨트롤 백틱인데 원화가 들어가니까 안 켜지는 거죠. 지금 저 안 켜집니다. 왜냐면 원화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영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때는 컨트롤 백틱으로 다시 꺼지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단축키가 헷갈리는데 한영에 따라서 이게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번은
이제 얘를 컨트롤 백틱으로도 껐다 켤 수 있는데 조금 비슷한 단축키가 있어요. 커맨드 J라고. 커맨드 J. 하단 패널 토글. 약간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만약에 디버그 콘솔이란 걸 켜고 이 상태에서 커맨드 J를 누르면 꺼지고 다시 커맨드 J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근데 터미널이 아니라 디버그 콘솔이 켜져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백틱을 누르면 터미널로 갑니다. 얘는 무조건 컨트롤 백틱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이 하단 패널 자체를 토글하는 게 커맨드 J예요. 다른 거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접을 수가 있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볼만한 게 이거는 VS 코드 명령어는 아닌데 컨트롤 L을 터미널에서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거는 그냥 터미널에서 다 먹어요. 쉘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어를 막 길게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맨 앞에 한 글자가 틀렸다고 쳐봐요. A를 X로 바꿔야 된다 쳐봐요. 좀 키울게요. 안 켜져. 여기를 X로 바꿔야 된다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근데 커서가 한 번에 일로 갔죠? 컨트롤 A를 누르면 맨 앞으로 한 방에 이동하고요. 컨트롤 E를 누르면 맨 뒤로 한 방에 이동합니다. 아이고. 다시 컨트롤 A, E, A, E, A, E 하면서 맨 뒤에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이맥스 거였나 그럴 거예요. 이맥스 단축키를 따온 거였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L로 지워줘도 되고 또 어떤 시스템에선 커맨드 K도 지워줘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모든 데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L이 낫습니다. 컨트롤 L. 그건 터미널 명령어로 한번 모아놓죠. 지우기. 터미널 지우기라고 할게요. 터미널에서 맨 앞으로 커서 맨 뒤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커맨드 J로 다시 꺼버리고 하단 패널을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이것도 단축키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커맨드 E 이게 익스플로러 키고 끄는 거예요. 아, 키고 끄는 게 아니라 커서가 일로 가요. 포커스가. 포커스를 탐색기라 부를게요. 그냥 X. X가 익스텐션 약자이기 때문에 익스텐션으로 포커스를 익스텐션. 그래서 커맨드 Shift X 누르면 바로 일로 갑니다. E 누르면 일로 오고 커맨드 Shift E.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커맨드 Shift E를 두 번 누르면은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에디터.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막 하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커맨드 Shift E를 눌러가지고 일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그리고 아까 배웠던 컨트롤 P 이전으로 컨트롤 N 이후로 이것도 역시 똑같이 먹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리드미로 포커스를 줬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로 이동했죠? 커맨드 Shift E로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스페이스 눌러서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커맨드 쉬프트 2를 눌러야 다시 일로 포커스가 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 선택, 해당 파일 선택, 그리고 Shift 커맨드 2 또 누르면 파일로 포커스 이동. 이런 식이죠. 되게 유용합니다. 하다가 넘어가고 커맨드 Shift 2 눌러서 다시 내려오고. 이러면 마우스에 손이 갈 일이 없겠죠? 마우스 손 가는 게 엄청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커맨드 Shift 2를 누른 다음에 여기로 포커스가 왔죠? 커맨드 N을 누르면은 이렇게 빈 파일이 임시로 열립니다. 만들어지진 않았고. 근데 이렇게 기본 동작이 뜨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제가 하려는 거는 여기다가 새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만들고 그냥 언타이틀로 놔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커스텀 쇼컷을 만들어 줄게요. 커맨드 Shift P가 팔레트였죠. 쇼컷 누르고 여기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걸 그대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배열의 안에 객체를 넣고 키가 뭔지 커맨드 플러스 N으로 할 거고요. new 약자, new 파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가 explorer new file, 그리고 when explorer view let focus, 포커스가 explore에 있고 input focus, 그리고 이게 뭐더라? condition when the key is active.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커맨드 Shift 2 누르고 커맨드 N 누르면은 바로 그냥 파일을 만들려고 이름 입력하는 게 뜹니다. 그러면은 index2.ts를 만들 수가 있죠. 바로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포커스도 자동으로 일로 이동하고. 다시 커맨드 Shift 2 눌러서 포커스 이동하고 여기서 커맨드 N 누르고 index3.ts 파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디렉토리 만들려면은 말고 dir 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슬래시를. 그럼 디렉토리가 나와요. 되게 편하죠. 이번에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커맨드 N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커스가 무조건 여기 가 있을 때 커맨드 N을 눌러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dir2 3 4 5 6 이렇게 만들면은 한 방에 디렉토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디렉토리가 2, 3, 4, 5, 6까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 건 파일이에요. 파일. 얘네는 다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좀 거지 같은 게 컴팩트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얘는 세팅에서 컴팩트 폴더군요. 익스플로러 컴팩트 폴더를 빼주시면은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더 보기 편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저는 풀어 헤쳐놓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 폴더가 뭐냐면은 정확히는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파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디렉토리 하나만 들어있을 때, 그럴 때 얘네들을 그냥 쭉 하나의 폴더처럼 이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뎁스를 좀 알아보기가 힘들고 나중에 그 안에다가 뭔가 추가하려고 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답답하냐면 dir3에다 하고 싶은데 제가 키보드만으로 이동해가지고 dir3에다 꽂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만들어지죠. 이렇게 거지같이 됩니다. 새 파일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폴더가 보통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비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폴더가 추가되겠죠. 파일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들은. 그럼 폴더 구조만 짜놓고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이거 다 클릭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사실 이 VS 코드 기능보다는 좀 빔 기능을 알려드리고 싶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삭제나 수정도 봐야죠. 엔터 눌러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동하다가 방향키나 컨트롤 N이나 P로 앞뒤 이동하고, 컨트롤 N이 다음 거, 컨트롤 P가 이전 거, 방향키 위아래도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거 엔터하고 이름 바꾸고 엔터. 또 이동해서 이번에는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은, 커맨드랑 딜리트 같이 누르시면 제거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추가, 제거, 삭제까지 대충 봤어요. 그리고 이제 폴더를 열고 싶으면 스페이스로,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로 포커스 가려면 아까 했던 커맨드 쉬프트 E 해서 가면 되죠. 커맨드 쉬프트 E를 다시 하면은 일로 다시 포커스가 오고, 포커스가 테두리로 풀렸다 열렸다 하죠. 이게 좀 사실 더 잘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대비를 좀 많이 해놓습니다. 둘 다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니까 테두리를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빨간색은 오류 같으니까 초록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런 게 낫겠죠? 빨간색은 웬만하면 오류랑 헷갈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커맨드 쉼표를 누르면은 이 세팅을 UI 버전으로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세팅즈 제이슨에 들어갔는데 결국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이것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팅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커스텀 단축키를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D라는 변수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D의 이름을 만약에 D2로 바꾸면 다 터지죠. 이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기능을 쓰면은 이걸 한 방에 바꿔주거든요. 원래는 순수 하나하나 다 직접 바꿔야 되지만 리팩토링 기능을 키 바인딩즈에 추가하겠습니다. 키가 저는 옵션과 R로 해요. 옵션은 보통 단축키로 안 쓰이기 때문에 제가 커스텀한 거라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옵션 플러스 R.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리네임인가? 더럽게 왔네요. 액션 리네임. 포커스가 에디터에 있을 때 이 정도로 해볼까요? 옵션이 OPT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옵션 R 안되고, OPT-ION 안되고, 그냥 커맨드로 일단 해볼게요. 실험삼아. 커맨드 R,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하시면은 이제
D2라고 치면은 다 같이 바뀌죠. 다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생각이 났는데 옵션이 아니라 ART로 해야 됩니다. 맥북에서. 윈도우는 Alt 키죠. 그래서 맥북은 옵션 키가 Alt 키로 대체되기 때문에 Alt로 하면은 이제 옵션 R을 누르면 리팩토링 기능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 D를 눌러서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단어 여러 번 선택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A 말고 A로 할게요.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펑션 이름에 막 A가 껴있다. 그러면은 잘못 선택이 돼버리죠. 이렇게 잘못 선택되는 경우에는 버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리팩토링 기능이 훨씬 낫겠죠. 얘는 직접 추적해가지고 바꿔주는 거니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단축키가 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 좀 커스텀한 단축키들을 제가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단축키 좀 생각이 나면은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 그냥 빔 사용법 같은 것도 VS 코드 버전이랑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VS 코드 버전이랑 헬릭스 버전, 네오빔도 따로 하든가 할게요. 같이 해도 되겠다. 빔이랑 네오빔 같이 하고 헬릭스 따로 하고 해도 되겠네요.